오라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유 뭐 내가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벌써 기업에서 이제 사람 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물가에도 또 영향. 하긴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갑자기 주가가 뭐 내가 투자한 주가가 막 급등하면 그 보스한테 가서 아 나 그만두겠다고 사표 딱 던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좀 어색한데 최근에 우리 채플미의 댓글에 보면 우리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최일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5월 3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이었고요. 그죠? 예, 오늘은 어떤 자료 준비해 오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그 PC 관련 자료인데요. 네.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뭐 이런 자료인데 개인 소비 지출인데 네. 이 자료는 원래 미국 상무부 산하의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타이틀은 Personal Income and Outlays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인 소득이나 그리고 가처분 소득 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거기에 이제 연관돼서 물가 지수를 같이 발표하는 자료인데 우리가 물가 지수만 보다 보니까 개인 소득이 어떻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고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4월 자료인데 그 표부터 보시면은 표 내려 보시면 이제 MOM으로 돼 있고요. 전월 대비 증가율로 돼 있는데 이게 커런 달러스하고 체인 달러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런 달러스는 명목이고요. 체인 달러스는 2012년 물가에 고정시켜서 그 산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물가가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부터 보면은 4월 개인 소득이 0.4%가 명목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disposable personal income 이건 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인데 이거는 명목으로 4월에 0.3%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체인 달러스라고 해서 물가가 반영된 가처분 소득은 실제로 늘지 않았습니다. 0%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PC 물가가 있잖아요. 프라이스 인덱스 보시면은 이게 MOM으로 각각 그 PC는 0.2% 그리고 코어 PC는 0.3%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0.3%가 명목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0.2에서 0.3%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보시면은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여기에는 그 상품하고 서비스 소비가 다 그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명목이 0.9%가 늘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Q로만 산정된 그 수치는 0.7%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명목은 금액이 반영된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 건데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도 0.7%가 늘면서 소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이 지표로 보거나 또는 지난번에 리테일 판매 지표로 보거나 크로스 체크를 해봤을 때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프라이스 인덱스 보시면 이제 물가인데요. 이게 PC는 0.2% 그리고 그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는 0.3%, 그리고 그 밑에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PC는 6.3%, 그리고 코어 PC는 4.9% 이렇게 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본 이유는 실제로 이 지표 이외에 그 번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실제로 소비한 부분, 그리고 소비한 부분을 빼면은 저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축률도 그 지표에서 상세하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걸 좀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밑에 그 저축률은 따로 이제 도표를 밑에 추이로 가져왔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MOM으로 아까 0.9% 명목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축률을 보면은 4.4%가 4.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축률 산식은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부터 보시면은 한창 코로나가 창궐하던 때 보면은 나가서 돈을 쓰지 못하니까 실제로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30% 가까이, 35% 가까이 육박을 했었고요. 그 이후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소비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저축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4.4%가 최근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거기 이제 숫자로도 표시해놨지만 1월에는 6.0%, 2월에는 5.9%, 3월에는 5.0%, 4월에는 4.4%, 그 연초 이후로도 계속 감소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아까 그 소득이 0.4% 명목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물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소득은 뭐 증가가 없었지만 어쨌든 명목 소득은 그렇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있었긴 했지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번거에서 실제로 저축에 손을 대면서까지 소비를 하고 있다. 물건값은 올랐지만 저축해 놓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저축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 팬데믹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정부나 뭐 중앙은행이 전폭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률도 높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상황이 바뀌면서 인플레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소득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저축해 놓은 거가 줄어들거나 쓰는 거 대비해서 버는 거 대비해서 그 쓰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가끔 요즘 그 PMI 지수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레이버 쇼티지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이버 쇼티지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 한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63.5%를 차지하던 미국의 노동 참가율이 지금은 62.2%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직 리오프닝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노동 참가율이 평균을 밑돌고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분모가 노동 가능 인구고요. 네. 그리고 노동 참가율은 이제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분모 이후로는 은퇴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나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산을 좀 쌓아놨거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 참가율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축한 돈을 또는 벌어들고 있는 돈을 더 많이 쓰다 보면은 저축률이 더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노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동에 참가를 하면서 노동 참여율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기업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타겟이나 월마트 그리고 아마존 이런 유통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해지면서 마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과거 한 10년간 이렇게 딱 보면은 3% 내외 요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6%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버 쇼티지와 연관을 시켜 보면은 노동 공급이 지금 부족한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시켜서 저축률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노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노동 공급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리즈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담 지수, Employment Cost Index 이걸 보면은 YOY 증가율인데 이것도 방향성으로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노동 참여율 자체가 줄어들면서 레이버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축률 하락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쉬고 있는 사람들을 더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노동 공급이 일어나고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도 줄어들고 기업의 고용 부담 지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작년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에서 예. 생뚱맞게 작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이유가 그 전 페이지 노동 참여율도 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에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아유 뭐 보조금 주는데 뭐 나가서 일해 약간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영향도 컸고요. 실제로 2020년, 2021년 자산시장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진 자산시장 덕분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좋았고 주식시장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또 다 버니까 굳이 또 나가서 하긴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갑자기 주가가 뭐 내가 투자한 주가가 막 급등하면 그 보스한테 가서 나 그만두겠다고 사표 딱 던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우리는 좀 어색한데 아니 내가 투자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다고 회사 그만두나?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비트코인이랑 자산 가격이 최상무께서 얘기하신 대로 많이 오르니까 아유 뭐 내가 벌써 이만큼 벌었는데 그 영향도 좀 있긴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여전히 타이트한 락다운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싼 중국의 노동력이 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그 왕 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작년 뭐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형님도 지금 2년째 못 나오고 계시거든. 나왔다가 들어가면 일단은 한 달인가 뭐 거의 6주 정도 격리되니까. 그래서 못 나오시더라고.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게. 우리 조카도 한국에 작년 여름에 방학 때 한번 왔다가 학생인데 중국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 못 들어갔었어 한동안.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또 못 들어가다가 겨우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래저래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이제 또 봉쇄 조치가 글로벌 노동 시장에 또 영향을 좀 준 거 아닌가? 어떻게 중국 쪽은 지금 어제도 보면 우리 시장도 좀 오르고 한 부분이 상해라든지 이쪽에 좀 봉쇄 완화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 왕 차장이 미리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점점 완화될 거라고. 그게 어떻게 계속 좀 완화돼요? 네,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야간 상해는 거의 어제 새벽에는 또 공시하고요. 새벽 정부가 발표했어요.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생활 복구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상해는 정상적으로 다 일상생활을 확보할 수 있고요. 야간 베이징 쪽으로는 확진자는 또 어제도 갑자기 또 10명 정도가 좀 발생하고 야간 라다운 풀리는 시기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북경은? 네, 북경. 근데 문제가 지금 라다운 이미 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6월 중순 하순까지 아마 거의 80% 정도 완전 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6월 말까지는 네. 전 수준의 이제 80% 정도까지는 네. 회복할 거다. 네. 네. 오케이. 최상무께서 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요렇게 또 자세한 자료가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처분 소득이 물가라든지 텍스가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명목 수입은 늘었는데 내가 월 300 받다가 이제 400으로 늘었지만 기름값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반드시 써야 되는 그리고 세금 내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의 GDP가 70%가 이제 소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축률도 보여주셨듯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주가가 안 좋았다가 실질적으로 저축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갔었던 부분 이런 걸 보면 지금 오히려 뭐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소비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 소비에서 저축률이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다른데 텍스라든지 물가가 올라간 거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쪽에 늘어나는 건지 정말 우리가 디스크레셔너리 소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기 소비재를 내 판단으로 이렇게 쓰고 싶어서 돈을 쓰는 그런 소비가 일어나는 건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물가를 감안한 가처분 소득 증가는 빵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소비를 상품과 서비스 소비 증가율로 이렇게 나누는데 상품과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꾸준히 증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에 대한 의심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저축률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것도 저는 좀 놀랐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해 가지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뿌려준 돈도 있고 여기저기서 뭐 오라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벌써 기업에서 이제 사람 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내가 노동시장으로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 참여 이율이 좀
인구가 또 늘어나는 거죠. 예. 전체적인 미국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기업의 비용이 많다 보면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그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연히 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물가에도 또 영향을 주니까요. 이 부분이 또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 노동 참가율도 높아지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좀 완화되고 꺾이고. 또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률도 좀 둔화되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도 완화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선순환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물가 상승만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면서 제품을 팔 수 있는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뭐 계속 강했었고 그죠. 최상무 얘기대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주식시장도 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채플미의 예. 댓글에 보면 예. 우리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요. 뭐 이런 댓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구나. 우리 채플미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쵸.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좀 잘못 보고 있다든지 예.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뭐 백화점에서라든지 마트 아니면 야외 활동 등등과 관련된 거, 고용시장과 관련된 그런 현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